그렇다면 예. 이 시장에서 우리 아까 뭐 매수 신호도 있고 매도 신호도 있잖아요. 예.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아, 이제는 조심해야겠다, 긴장해야 되겠다, 주식을 이제는 팔 때다라고 판단할 어떤 신호, 지표 같은 게 있나요? 보시는 게? 그것도 사실 좀 가격이라고 봐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이제 반영을 많이 하기 올랐냐? 때문에. 예. 근데 많이 오르면 팔면 당연히 안 되고, 왜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2009년부터 2020년 강세장을 다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200일선이 좋죠. 200일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200일선 위에서만 주식을 가지고 있고 200일선 밑에서 이제 팔아버린다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간단해요. 200일. 네. 200일선 예. 위에만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예, 아래면 팔아라. 네.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죠. 근처에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AI 이번에 저 중동 지방 지금 방문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알트만도 갔죠, 그죠? 아마. 예, 네네. 사우디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중동 국가들이 그 소버린 투자를 지금 막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예. AI에 대한 것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AI 버블 이게 이제 스마트폰 초기 상황과 같다. 그래서 아주 많이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당연하죠. 됩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그거보다 그 넥스트 스텝이 아마 이제 휴머노이드 이쪽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그쵸. 근데 그 AI가 휴머노이드랑 결국 같이 붙어 가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를 버블로 봐야 될 아닌가 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춤추는 거 나와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옵티머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그 뭐라고 그래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이런 쪽으로 많이 올랐다면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그 흐름이 좀 버블이 좀 번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AI도 그렇고 휴머노이드도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버블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인터넷도 장기적으로는 버블이 아니었죠. 다만 이제 그게 실제로 수익화되기 전에 우후죽순 기업들이 생기고 거기 돈이 너무 많이 흘러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그 장기 투자할 때는 이제 그 방법이 있죠. 이제 워렌 버핏을 좀 배워야 되는데 워렌 버핏도 그 2000년 인터넷 버블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애플이라는 승자가 나오니까 그 뒤에 올라타셔가지고 100조 이상을 버셨거든요. 네. 아, 워렌 버핏이 네. 100조 벌었어요? 네, 100조 이상 벌었죠. 100조 이상. 네. 그래서 요번에 좀 포지션을 좀 줄인 것 같더라고요. 좀 벌었네 하면서 이렇게. 예. me not bad 하면서 이제 좀 파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렇게 좀 열풍에서 한벌 벗어나서 열풍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 열풍에서의 승자에게 투자를 해도 시기적으로 늦어 보여도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데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나스닥 버블은 1998년부터 2000년 요때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이러고 있다가 거의 10에서 15년 후에 올라타신 거잖아요. 이제 결국 그 인터넷 그 떨거지 기업들 다 사라지고 위너들이 딱 나오고 이제 그 중에서 본인 이해하기 가장 쉬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애플을 잡은 거잖아요, 이게. 2010년대 중반에 가서.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후속자,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여러 종목들 이게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후속주 찾는 거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산주,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모멘텀 발생하는 게 방산주니 조선주니 네네. 어때요? 근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쪽도. 그럼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쪽은 두 개는 제가 사실 관심이 전혀 이제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느 보지 쪽에 않는데. 관심 있어요? 저는 사실은 개별적 관심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나마 보는 거는 이제 AI와 휴머노이드 쪽이죠. 왜냐면 이제 AI와 AI 같은 휴머노이드. 경우는 제 업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확실히. 네. 제 생산성을 좀 너무 향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마운 존재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이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쪽은 관심이 없으니까 하긴 뭐 자기가 잘 제가 아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 당연히 있으셔도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은 자기가 아는 종목 아니면 아는 섹터에 대해서만 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모르는데 자꾸 투자해서 돈을 날린다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저도 사실 AI를 그래서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저도 근데 아직도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도 GPT가 제일 나아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개 쓰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모르죠. 1년, 2년 후에 또 추월당할지. 뭐 제미나 이런 데다가. 네. 그러니까 아는 쪽에만 투자를 하자. 어때요? 올해 2분기 한국 주식 물론 올해 연말까지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있으니까 예. 지금 한국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한국 주식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그 지금까지가 이제 내 전통 자산의
그 20%였거든요. 한국 주식이. 네. 그거를 지금 사실 이제 좀 줄이려고는 해요. 왜냐면 그래도 5월, 10월이니까. 네. 그래도 이번에는 없애진 않는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미국 주식은 비중이 어떻게 돼요? 또 비슷하게 됩니다. 20%씩? 비슷하게. 네, 네. 예. 그것도 줄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건 그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내면서 잘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저 강한국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좋은데 또 이런 AI니 뭐니 랠리는 나오는데 내가 그 종목이 없어서 정말 그 포모 현상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막판에 자꾸 비싸게 사거나 예.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될 만한 그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조금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 그냥 네네. 마음이 괴롭고 포모가 진짜 일어나면 조금만이라도 사보자. 또 이게 사실 그 개별주를 투자할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개별주를 투자해서 잘못됐을 때 내 총자산의 1에서 2% 이상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할 때 뭐를 사느냐보다는 얼마를 베팅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요. 네. 뭐 예시를 하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뭐 테슬라가 제일 좋다라고 하면은 그럼 테슬라 베팅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이제 안 되거든요. 이제 베팅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총자산의 20%를 넣고 그리고 10% 떨어지면은 손절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총자산의 2%를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어떤 주식을 언제 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몰빵은 위험하고 네. 그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그쵸. 이제 한마디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팅을 해가지고 손절 라인을 정하고 손절 라인을 터치할 때 내 총자산의 1, 2% 이상 안 깨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2천만 원 베팅한 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털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그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맞는 방법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 투자자들은 내가 뭘 사야 될까를 엄청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얼마를 베팅해야 될까 그거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자 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최근에 그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책도 나왔는데 제가 그때 후회했죠. 아 나는 왜 내 책 제목을 저걸로 안 지었지라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잖아 저 사람 때문에 예, 했죠. 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참고로. 네, 굉장히 네. 훌륭한 책이에요. 최근 읽어준 책이 베스트였죠. 근데 손절을 네.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말처럼. 네, 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걸 잘 할 수 있는지 좀 조언 좀 해줘봐요. 일단 손절이 안 되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손절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의 솔루션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산 배분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예, 그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 채권, 금, 저기 외화 같은 거를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로 이제 운영하는 건데 그 포트폴리오는 손절을 안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은 그 포트폴리오 자체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별주를 하는데 손절을 그러니까 못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근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손절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전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네?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유전 아닌가. 그래서 그냥 손절 늘 안 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하라고 잔소리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유전적 결함이라고 봐야죠, 그냥.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유전자 상변만 하면 특징. 돼요, 그냥.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 30% 승률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거 하면 돈 날리는 거고 확정 짓게 되면 내가 이걸 돈을 날리는 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30%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속적으로 돈 버는 트레이더 중에서 승률은 거의 다 30, 40%예요. 그래요? 50% 이상이 아니라? 네, 50% 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죠, 그거는. 근데 어떻게 돈을 벌죠? 50%는 정말 큰 강세장에서 이제 돌파 매매 들어갔을 때 50%가 간혹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강세장에서만 거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0, 40%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은 30%가 승률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3번을 먹고 7번 깨지는 거잖아요. 네. 아, 되게 심플해요. 그 이제 7번 깨질 때는 그 1씩 깨지고 3번 먹을 때는 3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해보면은 3, 3, 3, 9를 먹고 7을 깨지는 거니까 10번 거래해서 2를 버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지속하면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내가 예를 들어서 10% 마이너스 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예. 근데 장이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12% 15% 빠져 있는 갑자기 네네네. 급락이 나와서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아 그래
조금 더 올라오면 팔자 했는데 다음에 더 빠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냥 12%의 손절을 인정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거 10%가 예. 넘었어도 그게 제가 라인을 보기에는 넘었어도. 큰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그렇죠. 많이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래 올르면 매도하자 했는데 더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마크 미너비리가 그 명언을 남겼잖아요. 큰 손실을 피하는 방법은 손실이 작을 때 잘라버려야 되는 거라고 말을 했죠. 네. 그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강환국 작가가 활용하는 리스크 리워드 기준이 있죠. 이게 뭐예요? 3대1, 2.5대1? 예? 요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바로 그 책,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책에서 배웠어요. 깡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손절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은 기술적으로는 쉬워요. 왜냐면 이제 몇 프로 떨어져서 팔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게 입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매도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손절은 근데 기계적으로 하면 되죠. 5% 빠졌네, 빠이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입절은 그게 어려운데 저도 이제 이번에 가르침을 하나 이제 확실히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30% 승률로 내가 돈을 벌려면은 이제 손익비가 한 3대1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평균적으로 깨지는 게 5%라고 치면은 내가 벌 때는 평균적으로 15%는 벌어야 돼요. 3배. 또는 내가 손절이 8%면은 24%는 벌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벌 때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분이 되게 좋은 솔루션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살 때 이제 8%면 손절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평균적으로 잃는 게 8%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나는 24%를 목표로 잡고 24% 목표에 도달했으면은 절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냅둬가지고 예를 들면 이평선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모멘텀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든지 그때 파는 거를 이제 추천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절반을 팔면은 일단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일단 돈을 벌었다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거기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는데 꼬꾸라진 본전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절반은 이미 수익을 냈고 절반은 본전이니까 요건 내 돈을 일단 번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내가 이제 24%를 다 팔아버리면은 얘가 250% 떠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반반 팔기. 요거는 이제 딴 위대한 고수들도 많이 주장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앞날을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보다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우선 중요하다. 이거 훨씬 중요하죠. 네, 이 얘기 하잖아요. 네. 갑자기 시장이 막 폭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돌발 변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호재나 악재들로 인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근데 그 모든 것도 매수 전에 이미 다 계산을 해놨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제가 조금 전에 그 전략 있잖아요. 내가 얘를 사가지고 8% 이상 떨어지면은 손절을 하겠다. 그리고 24% 넘어가면 절반을 해치우고 나머지 절반은 2평 깨지면 팔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지키면 돼요. 그러면 급락이 왔다 그러면은 아마 손실이 8%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어쨌든 얘는 이제 파는 거고 급등이 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이스 절반은 그럼 24% 넘었네 팔아버리고 나머지 절반은 갖다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이미 대응책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성공한 투자 중에서 그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다 대응이 있어요. 뭐 일단 투자로 우리 강환국 작가 수십억을 벌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지. 제가 수십억은 못 벌었어요 투자로. 네. 그래요? 네. 그럼 얼마나 벌었어요? 제가 월급으로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십억 그러니까 10억은 분명히 넘을 건데 수십억 되나? 네, 혼날 하여튼 수 없네. 수십억의 자산을 형성한 우리 강환국 작가. 수십억 벌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네네. 예. 네. 자, 하여튼 수십억의 자산, 30억? 얼마의 자산이 얼마예요 지금? 아니 30억은 훨씬 넘죠. 그래서 50억 네. 넘지 않아요 지금? 50억 넘죠. 네네. 하여튼 큰 네, 자산을 형성한 우리 강환국 작가.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요소들 잘 한번 접목을 하시는, 그래서 배워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강환국 작가 같은 이런 분들도 다른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공부하는 것처럼 적용하고, 네, 우리는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